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바로 미국 링컨 센터 인류 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요. 큰 주목과 화제를 모았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내용입니다. 아, 네네. 그 논문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자 미래학자이신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이 담긴 네 가지 마음으로 재구성하는 마음의 철학과 미래 문명 발췌본이군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 대단하시죠? 그럼요. 박사님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은 기본이고 경영학, 법학, 리더십과 미래학, 심지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학, 이비즈니스, IT와 인공지능 융합 연구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연구하시면서 인류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철학, 또 리더십 원칙을 연구하고 계시죠. 와, 정말 연구 범위가 엄청나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핵심,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걸 바탕으로 제시된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 이걸 중심으로 좀 파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왜 미래사회,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지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을 따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그마부터 시작해 볼까요? 측은지심,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죠. 네, 공감. 근데 이게 요즘 사회에 보면 오히려 좀 무관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측은지심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스티븐 핑커가 말한 역사 속 공감 능력 확장이나 폴 블럼의 합리적 연민 같은 개념들을 그냥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 딱 융합해서 AI 시대에는 단순한 감정적 동정심만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성적 판단이 결합된 분별력 있는 공감.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분별력 있는 공감이요? 네, 기술이 막 오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연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류 상생의 기반이라고 설명하시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걸 넘어서 이성적 판단이 결합된 공감. 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은 뭔가요? 타인에 대한 마음 다음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마음이죠. 두 번째 도그마, 수호지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옳지 않음을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맞습니다. 이게 피터 살로베이가 말한 감성지능의 핵심 요소 있잖아요. 자기인식,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 이거랑 딱 통하는 거죠. 네네. 근데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세요.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처럼 이걸 개인의 성찰에서 그치지 말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걸로 연결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요? 그렇죠. 개인의 성숙은 물론이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런 동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컬럼비아대 청소부 필리파 씨가 부정입학 고발했던 그런 용기도 이런 마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을 아는 것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겸손하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요. 양보라.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하지만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캐롤 드웨게 성장 마인드셋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이요? 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그 겸손함이 오히려 성장을 이끈다는 거죠. 또 에이미 에드먼슨이 말한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가 있을 때 팀워크도 살고 협력도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양지심은 그냥 양보가 아니라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은 강조하십니다. 네 번째는 시비지심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건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같은 거 많잖아요, 요즘. 더 그렇죠. 데니얼 카네만이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생각의 함정, 인지 편향에 빠지기 쉽거든요. 네. 시비지심은 여기에 맞서서 좀 더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힘, 그 시스템2 사고, 능력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손동훈 박사님은 이 시비지심을 혼돈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등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분별력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해지고요. 등대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 중 마지막은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우르는 건가요? 네, 마지막 5번째 도구만은 바로 이 4가지 마음,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균형과 통합입니다. 균형과 통합이요. 네, 로버트 키건의 성인 발달 이론처럼 인간은 계속 성장하면서 생각의 틀을 넓혀가잖아요. 이 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하면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아, 엔젤라 더쿠어스가 말한 그릿 있잖아요. 끈기랑 열정. 그게 바로 이 균형을 향한 꾸준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손동원 박사님께서는 이 내 마음의 균형 잡힌 통합적 지혜야말로 복잡한 미래 사회를 헤쳐나갈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결국 손동원 박사님의 이 논문은요, 우리가 어쩌면 좀 오래된 덕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 마음이 사실은 기술이 모든 걸 좌우할 것 같은 미래사회,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역시 그 균형이겠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 4가지 마음, 그리고 그 균형을 의식적으로 가꾸고 실천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미래가치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